안녕하십니까. 뉴스 체험의 오근수. 김환입니다. 네. 자, 저희가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그냥 얘네 유튜버 아니냐라고 말씀하시거나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것 같은데 네, 저희는 충남도청에 공식 등록돼 있고 그리고 공주시하고 도청이랑 뭐 몇몇 곳에 출입을 하는 실제 공식 언론사입니다. 네. 기죠? 네, 네, 거기에 이제 김한 기자도 기자로 활동을 하고 있고 저도 기자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인터넷 그 신문이라는 게 사이트 운영도 하지만 뭐 합니까 자꾸? 계속 하세요. 네, 네, 딴짓 하지 마세요 지금 다 듣고 있어요. 네, 어쨌든 저희가 이 인터넷 신문사라는 게 사이트를 많이 보시는 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저희가 또 취재한 내용을 유튜브로 전달하는 게 또 낫겠다 해서 스튜디오를 이용해서 저희가 직접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일주일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일하면서 지냈죠. 네, 그렇죠. 열심히 먹고 살려면 일을 해야 되니까 네, 뭐 지금까지 쓸데없는 얘기였고요. 네, 자, 우리가 이번 주에는 이제 전주에 해서 간장 냄새 관련해 가지고 아마 지금 세 번째 영상인데 네, 거의 이제 마무리된 것 같아요. 네. 이 업체 측도 그렇고 간단하게 제가 이제 전주에 대한 개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전주에 저희 이제 시청 자원순환과 담당 주무관님하고 이야기를 나눴고 그리고 해당 회사 이제 대표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네, 네, 그래서 직접적으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또 인정도 빠르게 하시고 또 지금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선은 업종은 저희가 저번 주에 사료 제조업이라고 했잖아요. 네, 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제 그 대표님 말씀에는 네, 폐기물 재활용 처리업으로 하고 있고 그 논산 CJ에서 음식물 이제 반품 같은 게 나오나 봐요. 네, 그런 걸 가져다가 음식물 혼합 폐기물을 가지고 혼합 단미 사료를 만들고 있다라고 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세종탑은 저희는 세종탑을 뭐 설치됐냐 안 됐냐부터 얘기를 했는데 대표님도 깜짝 놀라신 것 같아요. 세종탑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이제 알고 있는 사항 보고 뭐 우리가 전문가 아닙니까? 여러 군데 이제 굉장히 전문가들한테 알아보고 하기 때문에 세종탑 설치한 시기는 1년 정도 됐다고 합니다. 네, 네, 그러니까 22년 말 또는 23년 초 뭐 그 정도에 이제 설치를 하신 거고 올해 2월 초순에 그 일부 구간이 있죠. 그러니까 이게 관으로 환기구로 쭉 빨아들여서 어쨌든 세종탑으로 가는 관 네, 일부가 막혔다고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세종탑이 제대로 작동을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고 그래서 이제 천장에 보면은 환기구 같은 게 있습니다. 네, 거기에 뭐 이제 뭐 환풍기가 달렸는지 안 달렸는지 모르겠으나 천장에 어쨌든 그쪽으로 스팀이 일부 빠져나갔다. 그걸 제가 눈으로 확인을 했어요. 네, 그래서 대표님한테 물어봤죠. 제가 봤더니 그 천장으로 스팀이 빠져나가더라. 그 세종탑이 제대로 운영이 되느냐라고 여쭤봤더니 그 대표님이 맞게 잘 봤다. 네, 빠르게 인정을 하셨고 2월 초순에 고정이 나서 원래 그쪽으로는 이제 나가면 안 되는데 뭐 빠져나갔다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그 업체에는 세종탑이 의무도 아니고 네, 어쨌든 민원에 의해서 자기가 이제 본인이 자가적으로 이제 설치를 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뭐 어쨌든 그렇게 됐고요. 현재 수리를 진행하고 있다니까 앞으로 좀 이제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3월 뭐 엊그저께도 냄새가 좀 진하게 났는데 어느 분이 저한테 냄새 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저한테 빵 굽나 보다. 어쨌든 다 빵이라고 하셨으니까 맨 처음에 네, 예,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근데 이거 취재를 하면서 제가 좀 의아했던 부분이 몇 개가 있었어요. 네, 뭐냐면 이 주무관님한테 이제 제가 여쭤봤습니다. 냄새의 그 법적 기준 허용치가 얼마나 되냐라고
라고 물어봤더니 15래요 그냥. 네. 그 내가 뭐 15 bp나 뭐 이런 단위는 없어요 하니까 그냥 15랍니다. 네. 그걸 어떻게 검사하죠?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부지 경계면에서 냄새를 담는데요 봉다리로. 네. 냄새를 담아서 그걸 가지고 연구소로 가서 뭐 얘기 듣기로는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연구소가 전화 통화가 안 돼가지고 통화는 못했거든요. 그 냄새를 담아서 그 냄새를 신선한 뭐 박스 같은 데다 풀어놓고 그리고 냄새를 한번 맡고 그리고 이제 다시 밀폐를 시켜놓고 신선한 공기를 일부 주입하고 또 두 번째 냄새를 맡고 그래서 15번 냄새를 맡았는데도 냄새가 남아 있느냐 네. 그 전에 냄새가 없어졌느냐 그 차이래요. 근데 이게 사람 코로 한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환 기자님은? 이게 다른 것들은 이렇게 발전이 됐는데 이건 왜 발전이 안 됐나도 모르겠고. 근데 그건 뭐 아까 우리끼리도 또 얘기했지만 뭐 감기가 걸리거나 비염이 생기면 대체 그 냄새는 그러면 0이 되는 건가요? 그 저도 이게 냄새라는 게 기계 같은 게 있는 줄 알았어요. 요즘 발전 많이 해서 이 인터넷에 해보니까 냄새 측정 기구가 굉장히 많거든요. 네. 뭐 비싼 고가 장비부터 저가 장비까지 굉장히 많고 국내산도 있고 수입산도 있고 굉장히 많은데 이걸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왜 이 사람 코로 해요? 그러니까 사람 코가 더 정확하대요. 뭐 정확하게 하겠죠. 근데 좀 이해는 좀 덜 가지 않아요. 우리가 실험을 한다고 하면 통상적으로 뭔가 이렇게 뭐 리트머스가 나온다든지 어떤 실험 도구들이 등장을 해야 되는데 이게 사람 코로 킁킁 냄새 맡고 두 번째 냄새 맡고 15번까지 냄새를 맡았는데 그 냄새가 없어졌어. 그럼 바람 주입이나 그런 것도 정확하게 되는 건가? 그런 것도 좀 의문스럽고 어쨌든 그런 상황이 있지만 어쨌든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이건 좀 우리도 좀 장비 같은 걸 좀 도입을 하는 게 급선무인 것 같아요. 이게 예, 여기뿐 아니고 뭐 다른 데서도 이만큼 악취가 날 만한 소지가 안 생기리란 법 없잖아요. 그렇죠. 예. 어쨌든 대한민국에서는 그렇게 사람 코로 검사를 하고 있다라고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아시면 네. 되겠습니다. 근데 사람의 차이도 있어요. 제가 주변에 물어봤는데 네. 같은 동에 사시는 분인데 층수도 거의 비슷해요. 네. 한두 층 차이가 나는데 어떤 분은 냄새가 난다. 어떤 분은 난 잘 모르겠다. 이 정도 이치에 대한 또 개인적인 차이가 있는데 사람 코가 이게 정확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취재가 끝난 지금에도 조금 의문이 남아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시청에서는 더 이상 법적으로 뭐 기준치 냄새에도 기준치 이하가 나온 것 같아요. 네. 뭐 그렇게 전해 들었고 어쨌든 행정처분으로 계속 뭐 검사도 하고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하고 있으나 행정처분이 안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답변을 받았었고 그리고 만약에 법적 기준에 넘어간 게 없으면 그러니까 위반을 한 게 없으면 법적으로는 처리할 수 있는 게 없고 뭐 계속해서 관리를 뭐 강화하든지 뭐 그런 방법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는 하셨는데 어쨌든 요 부분도 저희가 갔을 때 굉장히 엉망이었잖아요. 이게 저는 그쵸, 그것도 그렇고 저는 이게 어쨌든 우리 공주 시민이 지금 불편을 겪고 있잖아요. 네. 이거는 하다못해서 개선이 계속해서 좀 안 된다고 하면 시에서 또 어느 정도 예산을 가지고서는 이런 분들 좀 지원 좀 해줘가지고 저희 그 공주 시민들이 불편을 안 겪을 수 있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 좋은 얘기입니다. 네. 네. 시 차원에서 네, 예를 들어 뭐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다른 기업들도 많기 때문에 형평성이나 네네, 뭐 공정성 차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또 어렵다 해도 그렇더라도 어쨌든 뭐 여러 가지 좀 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그런 게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 이게 또 더군다나 다른 것도 아니고 뭐 폐기물 재활용 처리요? 네. 예, 이런 또 어떻게 보면은 또 좋은 일을 하시는 거잖아요. 예. 예, 이제 그렇다 보니까 또 한편으로는 뭐 저도 안타까운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좀 시에서도 또 좀
좋은 방법을 좀 생각하셔가지고 이런 부분에서는 좀 그 정책을 좀 잘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예. 자, 그래서 이제 제가 한 가지를 더 그 대표님한테 여쭤봤습니다. 혹시 그 휴게소와 분쟁은 없느냐라고 여쭤봤더니 분쟁은 없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분쟁 같은 건 없고,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기가 본인이 이 사업을 지금까지 10년 정도를 해오면서 네, 굉장히 괴롭힘을 많이 당했다. 네네, 그리고 현재도 괴롭힘을 많이 당하고 있다. 네, 그 냄새 나고 좀 지저분하다는 이유로 네, 주변에, 그러니까 이거 뭐 얘기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고의적으로 민원을 넣겠다라고 얘기하시고, 네, 또 민원을 넣고 또 와가지고 또 말도 안 되는, 뭐 그날 직원분도 얘기하셨잖아요. 그 네네, 사람들이 민원 드는 게 돈 안 줘서 그런 거고, 네네, 뭐 돈 받으러 뭐 때마다 돈 받으러 오고, 네, 그쵸. 그 얼마나 더 시달려야 되냐라고 네. 저희한테 하소연을 하셨는데,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네, 맞아요. 저도 예. 들었었으니까. 이게 어떤 저희는 공익적인 차원에서 좀 이 원인이 뭔지, 네, 그리고 개선 원인을 찾고 나서는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지금까지 쭉 이어져 오고, 어떤 그 월성 지구라든가 신한 아파트라든가 그런 부분에 굉장히 좀 불편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네, 그 부분 가지고 얘기를 하려고 저희가 취재를 시작하고 오는 도중에 업체와의 좀 오해도 생겼었어요. 괜히 뭐 돈 받으러 온 거 아니냐, 뭐 네, 이런 그쵸. 식으로 나올 때 그 말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오셔서 대표님하고 차 한잔 하시죠. 네, 예,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쵸. 기자들이 아마 기자분들이 갔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지금까지 보도 나온 건 없었어요. 네, 맞아요. 이거를 엠바고 할 상황도 아닌 것 같은데, 그쵸. 예, 희한합니다. 어쨌든 뭐 제 생각이니까요. 굳이 뭐 이건 뭐 우리 생각 얘기하는 거니까. 뭐. 그렇죠. 네, 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 대해서 조금 이제 뭐 전체적으로 취재 지금까지 현재까지 이제 얘기는 했는데 네. 추가적으로 말씀하실 부분 계세요? 좀 전에 하고 싶은 말 다 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이 취재를 하면서 제가 이건 짧게 얘기할 거예요. 제가 난생 처음으로 가스라이팅 아세요? 네, 가스라이팅이라는 단어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왜요? 그날 우리 갔잖아요. 네, 분명히 여기 이제 대표님이 말씀하셔서 분명히 음식물 폐기물이라고 했잖아요. 네, 근데 그날 저는 가서 물어볼 때마다 거기 6분인가 5분이 계셨는데 다 빵이라고 하니까 그쵸. 뭐 햇반도 있고 만두도 있고 그런데. 저는 제가 맨 처음에 그걸 계속 쳐다보면서 내가 잘못 보고 있나? 이 세뇌라는 게 그런 겁니다. 예를 들어 뭐 김치를 놓고 빨간 김치를 놓고 야 백김치 먹어. 그러면 이건 빨간 김치잖아. 백김치 줘. 여기 백김치 줬잖아. 그럼 옆 사람한테 야 이거 빨간 김치잖아. 근데 옆 사람도 백김치인데? 그러면 그 갇혀 있는 상황에서 그게 반복되면 이 백김치인가 분명히 빨간 김치인 걸 아는데도 불구하고 네, 백김치인가 보다라고 얘기하고 본인도 백김치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게 이게 진짜 그렇게 될 수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거기 좀만 더 있었으면 진짜 우리도 세대당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이게 빵인가 보다. 거의 인정을 마지막에 이제 했거든요. 빵이구나. 저기 빵인가 봐. 그렇게 했었는데 어쨌든 가스라이팅이 이게 굉장히 위험하다. 근데 이제 그 한번 겪음으로 해서 정확히 이제 가스라이팅을 어떻게 하면 되는구나. 기잖아요. 네, 3명이서 1명을 놓고 그러니까 2인 이상 되는 사람이 공통적으로 어떤 한 현상을 이건 무엇이다라고 얘기하면 가스라이팅이 되는 겁니다. 네, 주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상대방이 의지할 곳도 없고 의지력도 약하고 이 부류와 친해지고 싶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그걸 받아들이는 거죠. 네. 이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이게 참 무서운 현상이에요. 그쵸. 네. 당해 보신 적 있어요? 가스라이팅? 아니요, 저는 제가 가스라이팅 혼자서 제가 여러 사람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당하진 않아요. 네. 강한 멘탈을 가진 김한 기자입니다. 자, 어쨌든 뭐 여기 짧게 얘기했고 이번에 그 새로 한 게 있는데
요거는 좀 민감한 문제예요. 네. 이 이제 공주에 지속 가능 발전 협의회라는 데가 있어요. 네. 근데 요거하고 이제 시청하고 관계 그리고 그 지속 발전 지발협이라고 할게요. 네네. 지발협 안에 이제 근무를 하시는 관리를 하시는 분의 이제 관계인데 요거 개요를 제가 이제 좀 설명을 해도 되죠? 예, 설명을 제가 할게요. 하세요. 하려고 이 방송하는 거 아니에요? 자, 한 2년 정도 된 얘기인데 네.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이런 이야기는 외부에서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잖아요? 네. 이런 일들은 거의 내부자들의 어떤 고발이나 어떤 제보나 그런 일들로 시작을 평균적으로 하거든요. 네. 예, 요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이제 쭉 팔로우를 해보니까 이 기사를 본 거예요. 다른 그 언론사 기사를 보고 이제 쭉 팔로우를 했는데 팔로우하고 취재하는 도중에 내용을 보니까 아 역시 이것도 이제 내부자들이 어떤 불합리함을 못 이겨서 이제 밖에다가 얘기를 한 내용으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짧게 얘기를 할게요. 네. 시청의 담당자 한 분이 지발협에서 관리하시는 분에게 이제 그 전 들은 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자료도 있으니까 분에게 몇 번 권고를 했답니다. 뭐 기사 내용도 그렇고 네. 이제 나이 많으신 분이 지금까지 연임을 해서 쭉 했는데 그것보다는 젊은 사람이 했으면 좋겠다. 네. 그래서 이제 교체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몇 번 이야기를 하셨고 이야기를 하던 도중에 공주 시장님의 의견도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들으신 분은 네. 그렇게 들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이야기를 하신 분은 그런 적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 거고 그래서 이제 쭉 그래도 이제 그렇게 권고를 받고 일을 하던 중에 예산이 깎여요. 네. 급여 이제 예산을 받는 업체인데 그 협회인데 예산이 깎입니다. 급여 예산이 2,800에서 1,400으로 깎인 걸로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네. 근데 그걸 그렇게 반으로 깎인 이유가 뭐냐? 이 공주시청 담당자분이 그 지발협 사무실에 몇 번 자주 찾아가는데 자주 찾아갈 때마다 그 관리하시는 분이 안 계시더라. 그래서 이분은 여기에서 근무를 하는 시간보다 밖에 있는 시간이 훨씬 더 많구나. 그래서 심의의원하고 같이 의견을 상의를 해봤더니 그러면 그냥 근무 시간을 8시간에서 4시간으로 줄이고 그리고 급여도 반으로 깎는 게 맞는 것 같다라고 해서 예산을 반으로 줄였다고 하고요. 그리고 그 관리하시는 분은 그 지발협에 관리하시는 그 해당자분은 무슨 소리냐? 그 담당자는 오지도 않았다. 그리고 본인을 만날 일이 있으면 그러니까 오지도 않고 본인은 이제 이게 외부 출장이 굉장히 많고 현장 확인을 굉장히 많이 하고 밖에서 협의를 해야 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은 업무다 보니 네. 밖으로 나가서 일을 많이 했을 뿐이지 그렇다고 뭐 업무가 안 되거나 성과가 떨어진 부분은 없다. 네. 네.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본인을 만나서 어떤 걸 협의를 할 것 같으면 본인한테 충분히 전화를 해서 뭐 시청으로 오라고 하든지 뭐 그렇게 해도 되는데 이거는 거짓말이다. 네. 예, 그렇게 일방적인 거짓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견디다 못해 어쨌든 이번 24년 2월 9일 29일까지 엊그제죠. 네. 어제죠. 어제. 이제 마지막으로 근무를 하시고 이제 퇴사를 하시게 됐고요. 네. 근데 퇴사를 하면서 지발협의 위원이죠. 네. 네. 위원들이 45명인데 45명 다 그만둔다고 합니다. 그리고 45명이 새로 3월 4일 날 첫 총회를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이 부분에서도 굉장히 우려가 나오는 게 연속성이 없다. 그렇죠. 인수인계할 수 있는 기관조차 없었고 기존에 있던 임원이나 기존에 있던 위원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새로 들어온 사람이 그럼 지금까지 해왔던 걸 문서로 페이퍼를 보고 어떻게 알겠냐. 그렇죠. 그러면 일을 다시 시작하든지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갈까 우려스럽다라는 입장이 있으셨고요. 그리고
이 일 중에 또 가장 큰 게 뭐 들은 얘기인데 그 원래는 공주시 지속 발전 가능 협의회이기 때문에 네. 공주 시민만 위원으로 참여를 하게 돼 있대요. 네. 그런데 제가 제보 받은 중에는 세종 사람도 있다. 아, 이번에 교체된 인원 중에.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이건 문제 아니냐. 그리고 두 번째가 만약에 그럼 거기 관리하시는 분의 월급 그러니까 급여 예산을 반으로 줄였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새로 하는 분은 그럼 앞으로 예산을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겠다라는 네네. 거고 또 그 해당자분 중에 하나는 그 해당자 담당자분은 이제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주변인들이 그분은 굉장히 일평생 뭐 교단에 서고 뭐 여러 가지 좋은 사회적 평판, 사회적 그 활동을 굉장히 좋은 활동을 많이 하시고 성격도 굉장히 좋으신 분인데 네. 그런데 이렇게 뭐 예산만 받으면서 일도 안 하는 사람으로 낙인을 찍은 거 아니냐. 네. 급여를 깎은 이유가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분도 마음에 상처가 있고 좀 사회적 평판이나 지금 이렇게 명예가 있는데 명예가 손실될까 좀 우려스럽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 뭐 전체적으로 이제 말씀 들었으니까 얘기 들었으니까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건에 대해서. 일단은 우리 시민들 세금으로 운영되는 협의회잖아요. 그런데 일단은 저도 좀 중간에서 보자면 그래요. 그 지금 사무국장님은 뭐 외부에서 일을 하는 일이 많다라고 하시는 입장이고, 뭐 그 담당 주무관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그 사람은 찾아갔는데 항상 없었다. 근데 뭐 저도 일을 할 때는 뭐 이제 외부를 많이 나가야 되는 업종이다 보니까 뭐 이분을 뭐 그래서 그런가 몰라도 뭐 저는 이분에 대한 좀 이해가 가는 게 맞죠. 저한테 볼 일이 있으면 전화를 하고 찾아오면 되는 거지. 그냥 왔다가 없네, 왔다가 없네, 왔다가 없네. 그걸 빌미로 삼아서 예산을 반으로 줄인다? 저는 이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가 그 전체 인원이 3월 4일부터 교체가 된다. 연속성이 없다. 자, 우리 회사 일을 하더라도 이 인수인계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 일이 중간에 그러면은 인원이 바뀜으로써 인수인계를 안 받았기 때문에 그 몇 달 동안은 일을 다시 잡아야 된단 말이죠. 그 동안에는 예산을 안 줄 것인지, 뭐 저는 그것도 궁금하고, 예. 그리고 세종 사람이 왔다. 왜 공주에서 거둔 세금으로 예산을 주는 이 협의회에 그 타지 사람이 와야 되나? 저는 그것도 좀 의문이긴 해요.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든 생각이 제 생각입니다. 이것도 물론 좀 억지스럽지 않나? 뭐 저도 가끔 뭐 억까하고 싶기는 한데 꾹꾹 참고 있거든요. 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저는 중간에서 보자면은 좀 약간 억까스럽다라는 뭐 제 의견입니다. 아까부터 질문인데 억가가 뭡니까? 억지로 까는 거죠. 자, 어쨌든 네. 여러 가지 이게 문제점이 굉장히 많아요. 저도 이렇게 어떤 걸 여러 가지 뭐 보도 자료도 나오고 여러 가지 이제 제보들이 많잖아요. 네. 뭐 이 자리에서 제가 갖고 있는 제보들 중에 보면 문화재단 건도 있습니다. 그렇죠. 예, 문화재단 건도 있고 다른 뭐 기업이나 뭐 그런 데들 제보도 들어와요. 네. 왜 그러냐면 저희가 기자들이 하는 일이 그런 거 이제 이야기나 정보 취합하는 거고 그 정보 중에 어떤 게 공익성이 높느냐, 네. 공익성에 대해서 또는 이 문제로 인해서 어떤 사회적인 현상이나 그런 부분에 어떤 문제, 그러니까 현상을 초래할 것이냐 그런 것까지 전반적으로 판단을 하고 어떤 걸 취재할 것이냐를 정하고 그걸 이제 집중 취재해서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기자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쵸. 이렇게 사실 확인해서 네.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전파하고 공익성 있게 여러분들에게 정보를 알려드림으로써 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이끌어내고 또 그 관심으로 인해서 좋은 방향으로 네.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걸 기대하는 거죠. 저희가 기자가 하는 일이 그런 거예요.
네. 누군가 숨기고 어렵고 뭐 그런 일들을 우리가 파헤쳐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네. 좀 이렇게 나팔수 같지만 어떻게 합니까? 밝은 사회 정의 구현을 위해서 어쨌든 말이 길었는데 요거는 지금 이제 제가 한 일주일 정도 다양하게 여러 관련된 분들 이렇게 통화를 했는데 가장 실망스러웠던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죠? 그 시청에 그 해당 그 분이 네. 시청에 근무하시는 공무원 분이 제가 수차례 전화를 했거든요. 네네. 그런데 그분이 저한테 맨 마지막에 전화를 쪽지도 남기고 전화도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계속 했는데 나중까지 바쁘시다고 전화가 연결이 안 되고 하다가 저도 이 보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거 진짜 자주 갔는지 아니면 정말 그게 저한테 그냥 맨 처음에 거짓말을 한 건지 네. 그 사실만 확인하면 됐어요. 근데 그걸 물어보려고 전화를 했는데 연결이 안 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전화가 왔습니다. 오늘까지만 기다려 보겠습니다라고 하고 이제 쪽지를 남기고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네. 땡땡땡입니다 하면서 딱 전화가 와서 제가 물어볼 틈도 안 주고 이제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저는 기자들과 할 말도 없고 자꾸 엉뚱하게 쓰셔서 저는 대응하지 않겠습니다. 마음대로 쓰세요. 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근데 이게 맞나 싶기도 해요. 왜 그러냐면 충분히 저는 그래요. 충분히 해명할 기회 아니면 상대방의 어떤 분쟁이 있다면 이쪽 뭐 A와 B의 내용을 충분히 전달을 해줘야 이 방송을 보거나 듣는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진실이 뭔지 파악할 수 있는 어떤 정황들을 알려주는 거잖아요. 저희가 맞죠. A는 이렇게 얘기했고 B는 이렇게 얘기했다. 네. 어떤 공방이 있다라고 전해드려야 되는데 뭐 A는 맨 처음에 얘기를 했고 B는 이렇게 주장을 했다. 그래서 A의 이 주장이 맞는지 확인을 하려 했다. 그런데 A는 나에게 기자에게 마음대로 해라. 난 모르겠다 앞으로. 그럼 이게 되게 전 좀 실망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그 B라는 분 있잖아요. 네. 그 지발협에 계신 분이 네. 여러 가지 정보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 정보를 좀 공유하시죠. 그랬더니 아직은 아니다. 조금 더. 그리고 이거 이제 전문적으로 취재하신 분이 계세요. 네. 그 금강투데이에 이철재 기자님이라고 계신데 그분하고도 이제 통화를 했죠. 그분이 취재를 했으니까 많은 걸 여쭤보고 많은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분도 역시 많은 자료를 가지고 있지만 요거 조금만 더 지켜보면서 어디 수위까지 할지 판단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뭐 더 이상 어쨌든 제가 취재한 사실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네, 시민 여러분들이 만약 이 방송을 여기까지 봤다고 하면 이 부분은 굉장히 좀 관심 있게 앞으로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왜 그러냐면 요새 뭐 예산이 깎이고 예산이 없어지고 뭐 어느 곳에 예산이 막 듬뿍 가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 예산이라는 건 여러분들의 세비가 아니 세금으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어떻게 적절하게 쓰여지는지 네. 그것도 이제 봐야 되는 사항이고 그래서 요거는 이게 되게 좀 불합리한 것 같아요. 맞죠. 예. 끝입니까? 하고 싶은 말이 많긴 한데요. 예.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요. 뭐 결론은 정해지지 않았으니까 우리 기왕 기자의 저 결론은 그렇죠.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지금 않습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넘어올라 그러는데 지금 예, 저는 그렇게 예. 생각하지 않고요. 자, 어쨌든 요거 이제 여기까지 했고 간장 냄새는 거의 끝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예, 현장 확인. 현장에 오래요. 기왕 기자. 우리 근데 뭐 개선했다고 하면 우리도 확인은 해야 되니까 예, 가야죠. 한번 가고 가서 세차 한번 더 하면 되니까. 예. 그 김한 기자 차를 타고 가면 되죠. 저는 저기 먼 길에서 오기 때문에 여기 공주시 차를 타고 가야 돼요. 네. 그 어쨌든 이번에 그 업체가 잘 관리나 네. 그런 부분도 잘 되고 시청과 원활하게 소통이 잘 돼서 좀 더 이제 시민의 불편이 좀 줄어들었으면 좋겠고요. 그쪽 대표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이번 주에 그 관 설치하면 네. 그 관을 또 기존에 있는 것보다 더 넓고 네.
더 크게 이렇게 잘 하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일 절대 없을 거다. 자기가 그걸 설치할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설치를 한 것이고, 네. 그리고 그거를 더 잘 운영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설치 수정 보완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좀 믿어달라라고 말씀을 하셨고, 주변에 또 이 영상 보고 주변에 괴롭히시는 분들 좀 왜 그러십니까? 괴롭히지 마세요. 아니 근데 뭐 저는 솔직히 지금 말씀드리자면 지금 그 사업장 대표님이 또 우리 취재에 적극 협조도 해주셨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 뭐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다른 건 없어요. 그냥 우리 좀 불편을 겪고 있는 우리 공주 시민들이 불편만 좀 안 겪으면 뭐 거기서 냄새가 나든 뭘 하든 우리랑 뭔 상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분도 자기가 어떻게든 뭐 사업 꾸려 나가려고 하시는 거고, 근데 또 이런 일이 있었을 때 문제를 해결하려고 여러 방편에서 또 계속 개선을 하고 계셨었으니까 너무 나쁘게만 보지 마시고 뭐 조만간엔 이제 냄새 안 나겠죠. 우리 한번 기대를 걸어 봅시다. 요새 이제 네. 뭐 요거는 이제 마무리하고, 네, 요새 선거철이라 솔직히 정치나 선거 쪽 이야기를 굉장히 좀 많이 하고 싶은데, 네, 그러면 또 많은 분들이 또 피곤해하고 피로해하고 할 테니까 그렇죠. 그거는 뭐 따로 날 잡아서 네, 이야기하는 걸로 하고, 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현장을 바닥바닥 키면서 저희 직접 가보고, 네, 이 진짜 간장 냄새는 저 원인이 정말 궁금했어요. 그리고 지바렵도 왜 자꾸 이런 기사가 자꾸 나오지? 라는 게 굉장히 불편해요. 이거는 공익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판단을 했고, 네, 위에 저희 이제 그 시민 기자 구한다는 그 멘트가 계속 핑이 떠 있는데, 그거 보시면 거기 그 전화번호가 제 직통 번호니까 그거 보시고 제보도 좀 주시고, 불편한 사항이나 좀 이거 의아하다라는 네. 부분들 있으시면 내용도 좀 주시고, 그리고 저희 시민 기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같이 함께 하실 출연의 기회도 드리고, 그리고 뭐 다양하게 뭐 저희 이제 장비 같은 것도 있고 장비가 충분하기 때문에 취재하는데 그렇게 어려움은 없으실 거고, 네네. 기자로서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함께 하고 싶으니까요. 많은 분들이 좀 전화를 좀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주에 이제 또 다른 내용 가지고 네. 또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뉴스 체험의 오근수 기자. 김한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